설국은 세계적으로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설국의 첫 문장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인상적이어서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시노소의 기차가 멈추었다. 코쿄노 나가이 톤네로 누케루토 유키쿠니데 아타. 요루노 소코가시로 쿠나스타. 신고쇼니 키샤가 토마타. 혹자는 설국이 성공한 것은 이 첫 문장의 임팩트 때문이라고 하고, 또 혹자는 설국의 노벨문학상이라는 영광이 주어지게 된 것을 아예 이 첫 문장에서 찾기도 합니다. 하긴 하나의 소설 작품에서 그 도입부는 몹시 중요합니다. 소설 전체의 인상이 그 도입부에서 이미 결정 나버리고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기탄잘리였습니다. 장편 서사시였지요. 소설로서는 설국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야스나리의 작품 설국의 노벨상을 수여하면서 노벨상위원회가 다음처럼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심성의 본질을 그린 섬세한 필체의 탁월한 서술로 묘사해낸 작품, 즉 일본미를 잘 드러낸 작품이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야스나리는 이국인들이 이 설국을 보고 그리움과 회한의 고향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같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이 설국이란 작품으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일본에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와바타 야스나리야말로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최고의 작가라고 하여도 그다지 틀린 언급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한국에서 이광수가 차지하는 위상만큼의 위상을 일본 문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지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품의 스케일이나 주제의식의 선명성, 작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등등의 측면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능가하는 일본 작가들의 면면은 적지 않습니다. 미시마 유키오, 다자이 오사무, 나츠메 소세키,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등등등. 실제로 미시마 유키오 같은 경우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앞서 노벨문학상감 작가라는 풍문이 나돌고 있었고 실상 3회에 걸쳐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스케일이나 주제의식 면에서 폭이 크고 선명했고 이는 가와바타 야스나리 역시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이들 작가군들에 비하면 가와바타는 너무 섬세하고 고요하며 인생 스토리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왜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상 수상대 앞에 서고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로 우뚝 서게 되었던 걸까요? 일본에는 모노즈쿠리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장인정신쯤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듯한데 장인의 성숙한 기술과 노력과 불굴의 정신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조각하고 주조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설국의 완성 과정을 보면 이 일본적 현상인 모노즈쿠리 정신이 느껴져 옵니다. 설국은 처음에 단편으로 시작되었고 그 단편들의 연재를 통하여 2년 뒤 전체의 작품이 완성되어 장편으로 출간이 됩니다.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개작과 수정과 재발표를 거쳐 13년 만에야 그 최종작 설국이 나오게 됩니다. 설국의 그 최초의 발걸음이 1935년 분케이 슌주 1월호에 실린 저녁 풍경의 거울이고 그 마지막 단편이 1937년 카이조 5월호에 실린 수구가였습니다. 이것들을 취합하여 1937년 단행본으로 묻게 되고 또 그 37년판 단행본의 수정과 개작을 통하여 출간된 마지막 판본이 지금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설국인 것입니다. 설국의 완성 과정을 보면 일본적 정신의 한 표현인 모노즈쿠리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국에서 모노즈쿠리를 이해하게 되고 모노즈쿠리를 이해하게 되면 또 설국의 값어치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것은 최상의 모노인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모노즈쿠리 정신은 아마도 불교의 선에서 그 깊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불교의 선문화가 근대는 물론 현대에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업불숭유 정책하에서 불교가 크게 위축되고 그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만 게 사실입니다. 애석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불교는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인데 이를 그렇게 탄압하고 억압하여 그 문화를 사장시켜 버렸다는 것은 조선 역사의 가장 큰 오행 가운데의 하나였다고 봅니다.
종교 즉 신이 없는 사회는 결국 악마가 출몰하는 사회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나라 시대의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 일본은 불교를 내친 적이 없고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이르러서는 선불교마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수용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본의 무사도 정신 속에 이 불교의 선문화 정신이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도의 큰 스승이 수련의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칼 기술은 전부 가르쳤다. 다음은 선의 문제이니 너희들 각자가 알아서 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야기가 잠깐 옆길로 샜습니다. 여튼 설국의 뛰어남은 모노즈쿠리를 제껴놓고는 공허하다고 봅니다. 일단 설국은 처음부터 장편의 이야기를 하자 하고 쓴 작품이 아닙니다. 사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장점은 장편보다는 단편에 그것도 몹시 짧은 단편에 있었지 긴 글을 쓰는데 특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야스나리는 이를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편이라 이름 붙이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여편소설이라고 할 만한 몹시 짧은 단편들입니다. 설국도 그러합니다. 극히 짧은 단편들 7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나중에 이를 연작처럼 한데 묶어 장편소설을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장편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지극히 짧은 여편소설들의 묶음이어서 장편으로서도 그 분량은 극히 짧다고 할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갖고 또 10여 년을 고치고 다듬고 다시 다듬고 재구성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최종 형태의 이 설국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소설이란 결국 문체,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10여 년에 걸쳐 이를 고치고 다듬고 고민했으니 그 문체, 문장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섬세하고 유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물론 소설은 문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스토리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지금 역병이 창궐하고 러울 우전쟁이 그 종말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고 이게 확산되어 조만간 세계대전이 발발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불안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책으로 채 160페이지 남짓밖에 안 하는 짧은 장편을 갖고 무려 13년이나 고치고 앉았다는 게다가 그 고친다는 내용이 돈 좀 있는 한량이 온천에 놀러갔다 게이샤를 만나고 그들 사이에 묘한 연정이 싹튼다는 지극히 한가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거 참 한심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고 한국의 한 필부는 이런 의문을 품게도 됩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한심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한심하고 헛된 것에 매달려 끝내 아스라하게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끌어내고 끝내 하나의 완성에 도달한다는 것. 그렇게 한심하고 헛된 것에서 한국적인 것, 일본적인 것에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감격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 이게 바로 모노즈쿠리요. 그것에 구현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설국이 진짜 좋은 작품인 이유일 것입니다. 더불어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세상이 악이득세하여 금방 망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야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거창한 정의나 팬데믹이나 록다운이나 잘남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답답한 일상을 갈고 닦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갈고 닦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갈고 닦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마 카미사마 그러니까 신이 원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만.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